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정리하면서 MOTW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빅매치, 맨체스터 시티가 4대1 대승에 성공을 했고요. 아스날도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4대1 승리에 성공을 했습니다. 첼시와 맨유는 각각 아스톤 빌라,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 2대0으로 패배하면서 아쉬운 29라운드를 보냈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론 토트넘 호스퍼는 아직 에버튼과 경기를 치르지 않은 점, 이 점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MOTW, 오늘은 좀 편하게 합시다. 갑자기 왜죠? 편하게 합시다. 좀 편하게 하고 싶네요. MOTW 저희 막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이제 좀 서로의 말을 좀 들어주고 했잖아요. 일방적인 이제 정보 전달이 좀 주로 이뤘었죠. 지금까지. 각 프로도 되죠 그러면? 각 많이 잡혔었나요? 많이 잡혔죠. 무슨 각이 잡혔죠? 예? 그게 허리 피고 막 이러는 것들. 네. 아니면 좀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그렇다고 해서 누워서 진행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깝네. 그거는 이제 예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마룻바닥에서도 방송할 수 있어야 되는데. 히링크예요? 그러니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야 되는구나. 그럼 저는 일단 이거 좀 풀겠습니다. 하나. 단추 하나 좀 풀겠습니다. 너무 깝깝해. 좀 격식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 단추를 다 채우고 있었는데 맨입 단추를 좀 풀고 오늘 합시다 그러면. 자, 이번 주 MOTW는 좀 편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번 주 MOTW 맨시티와 리버풀의 빅매치에서 그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바로 잭 그릴리시. 사실 이 선수 지난 시즌에 저희가 MOTW를 했다면은 좋은 느낌보다는 좀 안 좋은 느낌으로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올 시즌은 전체적으로 그릴리시의 활약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만약에 지난 시즌에 우리가 MOTW 진행을 했었다면 바로 이제 직전에 차죠. 다이어. 그런 느낌의 MOTW가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 시추가 굉장히 좋죠. 시추 좋죠. 팬들 사이에서 이제 시추라는 별명으로 또 그릴리시가 불리고 있는데 아니 너무 편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아니 빵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럴 거면 누워서 하세요. 누울까요? 맞죠, 누워서. 여기 누워가지고 한번 하실래요? 갑자기 목이 메어가지고 그릴리시 생각하니까 그 이 라운드에서 마누졸 스코어가 두 개 나왔죠. 그렇죠. 4대1 두 개. 4대1 하나, 4대1 이제 맨시티 리버풀이 하나 나왔고 또 하나가 어디지? 아스날 리즈가 아마. 제가 준 게 형이 준비했잖아요. 그러네요.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두 아니 개 잠시만요. 너무 편하게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은 아니니까. 선생님 혹시 너무 난장판인가요? 4대 스코어 두 개가 나왔는데 정말 빅매치였죠. 맨시티 리버풀. 맞아요. 이 마누조 스코어를 형철이가 중계를 했고 그리고 형철이가 아마 이날 글리시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아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너무 얄밉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릴리시도 잘했고 마레즈도 잘했고 덕배도 잘했고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대항마가 되지 못했어요. 엄청난 차이를 좀 느끼지 않았나. 자, 그릴리시 리버풀전. 그러면은 그릴리시에 초점을 맞춰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릴리시가 사실 이제 이 경기가 전반전은 좀 역습을 서로가 집중해서 좀 공략을 했는데 맨시티도 라인을 올리니까 리버풀이 역습할 공간이 있었고 리버풀도 라인을 올리니까 맨시티도 역습할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전반전은 역습 대 역습으로 맞부딪혔는데 맨시티가 후반에 눈치를 바로 챈 거예요. 리버풀 중원 상태 봐라. 저기 봐라. 저 금발의 왼발 엘리엇. 하비 엘리엇 보자마자 우리가 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후반 들어서 갑자기 맨체스터 시티가 자기들 진영에서 차분하게 볼을 주고받으면서 리버풀이 압박해 올 때까지 기다렸고 또 이번에 맨시티가 존 스톤스 기가 막히게 잘했거든요. 스톤 진짜 잘하긴 했어요. 그리고 뭐 디아스, 뭐 아케 이런 자원들 뭐 볼 얼마나 잘 굴립니까? 그러다 보니까 허리 쪽에서 리버풀 압박할 때까지 기다리고 리버풀이 압박해서 중원 간격 벌어지면 그쪽으로 볼을 투입해서 정말 능수능란하게 리버풀에 벌어지는 중원 간격을 공략을 했죠. 여기서 그릴리시가 핵심이 뭐냐? 왼쪽에서 그릴리시가 웬만해선 볼을 안 뺏겼습니다. 이거는 사실 오른쪽에 마레즈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볼을 안 뺏기고 최대한 공을 지키니까 중앙의 자원들이 더 부드럽게 측면 자원들이 만들어주는 공간으로 파고들 수가 있었어요. 균도한, 훌리안 알바레스, 케빈 데브라이너의 활약은 마레즈랑 그릴리시가 공간을 만들어주고 연계를 해줬기 때문에 더 부드럽게 나왔던 측면이 좀 있던 거죠. 아까 그 형철이가 맨시티 공격 얘기하면서 볼을 잘 굴린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릴리시가 볼 잘 굴리고 본인이 기점이 돼서 하는 플레이들이 굉장히 강한데 사실 이날 경기 좀 몸도 좀 안 좋다고 이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배탈 증세가 좀 있었죠. 그래서 하프타임에도 내내 화장실에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기력이라면 이제 맨날 배탈 걸리는 게 아니 좀 너무 비참해지는 거 아닌가요? 배탈 걸린 선수한테도 우리 수비수들은 다 털린 건데.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제 저희가 MOTW 관련해서 이제 사전에 얘기를 좀 하다가 스톤스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스톤스를 우리도 대표님이
그 후토크 때 칭찬을 엄청 많이 잘하고 했더라고요. 형이.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럼 공격진에서 누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초점을 맞춰보니까 그릴리시를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형철이가 이야기했듯이 온더볼 상황에서 이게 이제 속칭 어그로를 끄는 능력이 그릴리시가 진짜 좋습니다. 어그로 잘 끕니까 본인도? 저 나쁘지 않죠. 개인 방송도 또 많이 하고 하니까. 그리고 개인 방송에서 어그로 좀 많이 끌죠. 음.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뉴캐슬에서도 제가 이제 모든 어그로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릴리시가 약간 그 아다하우 감독하에서의 감독대행 같은 그런 역할이었는데 일단 시선이 본인한테 쏠리면서 두세 명이 압박에 들어오는 이제 이것을 이 오프 더 볼 통해서 공간 활용하는 동료한테 패스도 되게 잘 넣어줬고 파이널 서드 지역을 향한 패스도 27번. 그러니까 이 전방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이제 높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그릴리시가 단순하게 사이드 지역에 고정돼 있기보다는 중앙 지역으로 파고들면서 예전에 빌라 때 이런 움직임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날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건 수비 가담입니다. 아니 엄청 뛰더라고요. 그릴리시 보니까 살라 따라와가지고 그 패스 오는데 블락하고 이런 장면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게 활동량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공수 양면에 걸쳐서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힌 선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날 경기로만 이제 범위를 좁힌다면 저는 이거는 그릴리시를 뽑아도 무리가 없다 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1년차 때는 첫 번째 시즌 때 맨시티 와서는 좀 단점만 좀 나와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그릴리시와 올 시즌 그릴리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올 시즌 들어서 그릴리시가 살아난 이유는 본인이 주연이 되려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냥 주연 자리 내려놨다. 네, 조연으로서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명품 조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우님들에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릴리시가 지금 주연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팀 자체, 그 작품 자체를 더 빛나게 해주는 명품 조연으로서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릴리시는 빌라에서는 완벽한 주연이었죠. 그렇죠. 거의 뭐 이 선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었고 인기도 많았고. 원탑 네. 주연이지. 그리고 사실. 당시 이제 챔피언십에서부터 그릴리시가 주목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때 별명이 지금은 이런 별명 붙이기가 좀 그런데 챔피언십에 아자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릴리시가 예전에. 챔자르. 아자르가 이제 또 날짜로 따지면 오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놀랍게도. 네, 교체 출전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챔피언십에 아자르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맨시티에서는 그 어떤 선수가 오더라도 이런 홀란드급의 임팩트를 가지지 않는 이상 본인이 주연이 되기 좀 힘들어요. 그쵸. 그리고 펩 가르디올라의 축구에 적응하는 시간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실제로 그릴리시도 지난 시즌을 회고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이 펩 축구 적응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 왜냐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제가 봤을 때는 지구상에 있는 어떤 감독보다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 발자국 하나하나 동선 하나하나까지 체크하는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빌라에서 약간 프리하게 그리고 본인이 가진 어떻게 보면 능력을 제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펼치다가 약간 과르디올라 감독의 울타리에 딱 들어온 순간 이거에 대해 적응하는데 저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릴리시가.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뭐 볼을 끈다, 그리고 측면에 너무 고립된다, 사이드 위주의 플레이는 이 선수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칸셀로가 아무래도 전지성이 강하다 보니까 칸셀로랑 너무 동선이나 역할 겹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근데 올 시즌은 완전히 또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난 시즌의 그릴리시는 마찬가지로 왼쪽윙으로 선발이었는데 원래 지난 시즌 왼쪽윙의 주전은 필포든이었어요. 필포든은 측면 넓게 서면서 상대를 드리블로 확실하게 뚫을 줄 알고 왼발에 너무나도 확실한 피니시 능력이 있죠. 킥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지난 시즌은 이제 펩 가르디올라가 윙에게 좌우를 넓게 벌려서 측면 플레이를 많이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포든처럼 정발 윙이 돼서 왼쪽 측면에서의 지배적인 플레이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마레즈처럼 아이솔레이션이라고 하죠. 일부러 마레즈에게 넓은 공간에 빠지게끔 해서 넓은 공간에서의 플레이를 마레즈에게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릴리시는 그 넓은 공간으로 갔을 때 포든만큼 상대를 드리블로 측면에서 직선적으로 제칠 만한 능력이 있느냐? 포든보다는 아쉬운 편이고 사실 좀 단점이 많이 부각되죠. 그렇게 맞아요. 썼을 때. 왜냐면 벌리고 이런 메짤라 뭐 사실 귄도안이나 뭐 덕배 같은 선수들이 하프 스페이스로 많이 들어가는 동선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글리시는 결국 사이드에 고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오는 역할의 차이가 지난 시즌 근데 말미 때부터 이제 조금씩 좋아졌잖아요. 글리시가. 이제 지금 딱 형철이가 얘기하는 그 포인트를 좀 잡고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난 시즌은 득점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짜 9번 전술을 써야 되다 보니까 막 포든도 가짜 9번 서기도 하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서기도 하고 막 오갔는데 이 가짜 9번 전술이 그만큼 공격수 주 해결사가 없다 보니까 다른 모든 팀의 공격 자원들이 득점을 다 분산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걸 뜻해요. 그릴리시한테도 일정 부분 득점을 해야 되는 역할과 어떤 기대사항이 따를 수밖에 없죠.
우리 팀은 공격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선의 자원들이 공격수처럼 골도 넣어줘야 된다. 근데 포든과 비교했을 때 그릴리시가 그런 피니시 능력을 지니지 못했으니까 아쉽다고 봤는데 올 시즌은 주연은 홀란드의 차지죠. 엘링 홀란이 골을 많이 넣어주니까 그릴리시는 철저히 조력자로서 역할에 집중하면 되는데 전술도 약간 바뀌었어요. 이제 측면 플레이가 아닌 윙에게도 안쪽으로 조금 더 많이 들어오게끔 하고 볼을 좀 간수해주고 다른 동료들이 박스로 침투할 때 그걸 보조해주는 역할을 펩 가르디올라가 측면 자원들에게 맡기다 보니까 이거는 그릴리시에게 안성맞춤의 역할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흐름도 좋았고 그 그릴리시가 시즌 초도 되게 좋았느냐 보기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올 시즌 프리시즌 보면 홀란드랑 정말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올 시즌은 좀 다르지 않을까 했다가 부침이 있다가 최근에 좀 좋아지는 건데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이 없잖아 나타나는 상황에서 개선점 앞으로도 또 저 잘 될 것 같은지 이렇게 두 가지 한번 물어보죠. 저는 그냥 요즘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플레이 스타일 상에서는 뭔가 개선점이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팬들이 이제 기대하는 부분은 아마 이걸 겁니다. 스탯 생산력. 왜냐면 원체 그릴리시 스타일 자체가 아까 형철이도 얘기했듯이 그런 결정력이나 피니셔로서의 역할은 약간 부족하다라는 시선이 있거든요. 올 시즌도 기록 보면 프리미어리그 22경기 18번 선발로 나왔고 골 4개, 도움 5개.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8경기, 도움 1.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종종 그런 결정적인 찬스에서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릴리시가. 이런 것만 좀 더 나아지면서 스탯이 더 올라가면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 선수 이적료랑도 좀 관련이 있는 게 만약에 그릴리시가 생각을 해봅시다. 한 800억쯤에 왔어. 근데 경기 영향력이 이 정도고 스탯이 그냥 공격 골 도움 다 합쳐서 두 자릿수 아니 15개 이 정도라고 한다면 7, 800억 정도의 이 정도 경기 영향력에 지금 에이스급 활약 괜찮지. 근데 1600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탯까지 더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예전에 좋은 공격수들 데려왔는데 골을 못 넣어요. 그러면은 막 시즌 한 3, 4골 이러면 이적료로 나눠. 200억짜리 골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근데 그런 식으로 잭 그릴리시 계산하면은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긴 하죠. 맞아요. 어쨌든 스코어러는 아니니까 그릴리시가. 앤디 캐롤도 예전에 맨시티전 골이 300억짜리 골이었어요. 그렇죠. 그 예시를 들으니까 갑자기 확 생각이 나네요. 뭐 개선전이라던가 앞으로 좀 괜찮게 쭉 활약할 것 같은지. 반대편 윙의 마레즈의 사례를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레즈가 이번에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항상 마레즈한테 달라붙는 꼬리표가 장갑을 껴야 잘한다. 맞아요. 입에서 입김이 나오는 순간부터 잘한다. 그게 마레즈 올 시즌 전반기 보면은 진짜 오른쪽에서 한 명이 서 있는 것보다도 안 되는 활약들, 그것보다도 못하는 활약들이 나왔을 정도로 마레즈가 너무 팀적으로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더울 때 좀 못해. 네, 추울 때 잘하고. 겨울 되니까 또 장갑 끼니까 귀신같이 살아나고 후반기 또 잘하더라고요. 근데 마레즈가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매 시즌마다 있었던 일이어서 혹시 그릴리시도 마레즈처럼 시즌마다 잘하는 시기 터지지 않는 시기, 답답한 시기가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예, 덕현 형이 얘기하셨던 역시 스탯 생산 능력.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이 이렇게 되게 잘 나갈 때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릴리시가 아시잖아요. 포든이랑 클럽도 다니고 이런 썰들이 있기 갔었죠, 때문에 한번. 네. 그럴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축구에 맞아요. 집중하면 된다. 요즘은 그래도 빌라 네. 때보단 나으니까. 자, 저희가 이번 주 MOTW 맨시티와 리버풀의 경기에서 한 선수를 뽑았는데 워낙 맨시티에 좋았던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릴리시 말고 다른 선수들도 좀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MOTW가 계속해서 쭉 이어진다면은 더 재밌는 경기 빅매치에서도 좋은 선수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MOTW는 잭 그릴리시 선수였습니다.